동키의 주식생활.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동키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었어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급락이 많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장이 회복세에 들어섰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7시 37분인데요. 지금 넥스트 장에서도 굉장한 급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 매매일지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편지가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쓴 건데, 방금 전에 넥스트 장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급락을 보이길래 속상한 표정으로 있었더니 저희 딸아이가 그걸 딱 눈치를 챘나 봐요. 저도 모르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들은 이 편지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예 순수한 걱정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상한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상한가를 간절히 바라는 제 심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이게 직업병의 일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갑자기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했죠. 여러분들도 이 편지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웃으시면서 힘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 매매일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PG인데요. SPG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대금도 거의 1조 가까이 터졌죠. 그러면서 신고가에 다시 들어선 종목인데 오전부터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쭉쭉 빠지는데 여기서 두 번 지지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저도 이쪽 자리를 노리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길래 이 자리까지는 주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 폭에서 이쪽 라인 저항대라고 생각을 해서 분할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눌림이 없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눌림을 주지 않길래 일단은 1차 매수를 과감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눌림을 주길래 제가 그어놨던 이쪽 선 있죠. 저항선이었는데 이쪽을 지지로 보고 2차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정대로 이쪽 라인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그 위로 상승이 나오길래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을 분봉으로 보시면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이 종목의 추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음봉을 주고 양음양 패턴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 DX인데요. 제 포스코 DX 매매일지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꼭 공유드려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상승을 하면서 대금도 많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올 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분할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오는데 이쪽 라인 정도까지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살짝 눌림을 주고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분할로서 계속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으나 일단 어느 정도 상승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냅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길래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길래 분할로 걸쳐서 매도를 다시 한번 진행을 했고요. 오늘의 시초가죠. 이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으나 바로 지지를 깨는 모습에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수익금으로만 봤을 땐 포스코 DX가 다 했어요. 이 종목을 보시면요. 마지막 이때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그 뒤로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손절한 것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손절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분명히 반등은 나왔어요. 그죠? 그 뒤로도 어쨌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경우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다 놓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손절하고 나서 이 예수금으로 다른 종목을 들어가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기술인데요. 우리기술을 보시면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에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눌림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바닥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라인이었죠. 저항대 라인으로 보고 일괄 청산을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쭉쭉 떨어지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결국에 보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큰 상승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또 매매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장 초반에 변동성이 정말 강한 시장이었어요. 지금 현재 넥스트 장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급락이 나오고요. 지지를 해주는 거를 봤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관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관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장이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내리꽂는 시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요. 리스크 관리가 잘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스크 관리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온코닉 테라피틱스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저는 이 종목을 장후 시간에서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역이 찍히지 않는 건데 오전장에 빠지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때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 말고는 사실상 많은 종목들이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르게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주 작은 수익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한 점, 이런 점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넥스트장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다가 급락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 제가 매도한 자리보다도 더 크게 상승을 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저항을 전혀 보지 않은 그런 매도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고서도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내리는 소나기는 피하자 이런 마인드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제 매도의 타이밍을 보시기보다는 제가 매도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의 특이사항과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장을 시작하자마자 로봇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다가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로봇 종목들이 급락을 많이 한 상태였고 반도체는 어느 정도 오른 것도 없이 하락을 세게 맞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원전 전력 쪽은 지금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이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한국전력, 우진,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대금도 크게 나왔죠. 네, 그래서 오늘의 대장 테마는 역시나 원전 전력 쪽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조선 쪽도 크게 오른 거 없이 계속해서 조정만 받는 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오전 프리장에서는 현대차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많이 올랐었죠. 뭐 모비스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하락이 나왔고 그에 비해서 또 우주항공 쪽은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상 뭐 HVN 같은 경우는 20% 넘게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캔코와 세트렉 아이 이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보여줬었죠. 바이오 쪽에서도 특별한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 제가 매매했던 온코닉 테라피틱스하고 ABL 바이오도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후에 갑작스럽게 급락을 맞았죠. 2차 전지들도 오전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어느 정도 눌림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오후에 마찬가지로 급락을 겪었고요.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셔도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전 전력 쪽,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우주항공 쪽인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오늘 강세였죠. 네, 오늘은 급락한 종목들이 많은 만큼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특별히 소개드릴 만한 다른 신규 종목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고 지지자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PIN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지지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죠. 보시면 이 기준봉 여기 사이에서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12평도 전혀 깨지 않으면서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전에 신고가를 세웠던 윗꼬리 부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직까지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영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세우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전혀 죽지 않은 모습이죠. 단기적인 추세로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 보셔도 아직까지 이 추세가 확실히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평선들이 올라올 때까지를 기다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단기간에 급한 상승을 보여주면 조정이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에서 링크솔루션도 그렇고요. 그리고 TXR 로보틱스도 그렇고 원익홀딩스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봇이 죽지는 않았다. 다만 어느 정도의 건강한 조정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쪽도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이죠. 이쪽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자리죠. 그러면서
전에 신고가를 세웠던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고요. 네, 반도체 쪽 종목들이 대부분 급하게 상승을 이뤄낸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한 거고요.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원전 같은 경우 단기간에 급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전이야말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기술만 보면 확실히 조정에 들어갈 법한 차트예요. 그런데 우진이나 한국전력,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이 보여지는 차트이기도 해요. 그런데 현재 대장인 우리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이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간다면 다른 원전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쪽의 하나엔진이나 하나오션, 그리고 한국카본,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지지가 깨졌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건강한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지금 11선에 딱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60%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보시면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N자형 반등으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시스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그룹 쪽, 자율주행 이쪽이 굉장히 차트의 흐름이 이쁜 것들이 많아요. 이건 물론 기술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추가로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슈어소프트 테크를 보시면 이렇게 기준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지지하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같이 거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보시면 지금 현재 2%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조정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예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매매일지와 오늘 시장의 흐름,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또 괜찮게 보이는 종목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는요, 사실상 관망하면서 쉬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무조건 매매해서 내가 벌어보겠다라는 심리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하면서 그 다음에 쏟을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일수록 오히려 내 매매 횟수를 줄이고 예수금을 늘리고 종목 수도 굉장히 적게 가져가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관련해서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 댓글에 남겨놓은 이 수식이거든요. 이 수식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표 조건 설정에 60일 신고가를 원하시면 60을 넣으시면 되고요. 뭐 120, 240, 480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일에 들어가면요. 여기를 가격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식 검증하고 작업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지표 겹치기에 들어갑니다. 지표 겹치기에 들어와서 내가 만들었던 52 신고가 이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그리고 현대약품 이쪽에 눌러주세요. 그 종목에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선을 자기 마음대로 뭐 라인을 검은색으로 하든 이거는 본인의 마음이겠죠. 이렇게 해주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도 잘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